안녕하세요. 부경대 정범모입니다. 이 제가 필리핀 부분을 맡게 됐는데 2020년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느 나라나 상황이나 다 이 코로나 상황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코로나 방역 상황하고 정치 상황을 이제 연결시켜서 하는 그 화두로 설명하고자 하고요. 그중에 오히려 그 코로나 이후에 권위주의 체제가 더 심화되거나 아니면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다 제가 하나를 더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Securitizing the COVID-19 이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팬데믹 상황을 이용해서 그걸 이렇게 국가 안보 상황을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이용을 하고 이게 오히려 두테르테 체제의 권위주의 측면을 더 이렇게 심화시킨다 이런 게 제 얘기의 골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더 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서는 뭐 이렇게 국제기구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렇게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저소득 계층이나 아니면 사회 이 소외계층이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더 못 받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공공공간에 대한 접근성도 그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 빈상 상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필리핀은 2020년 그 상황을 보면 일단 1월 30일 이렇게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뭐 다른 이렇게 확산 상황을 보면 다른 데보다 좀 늦긴 했었던 겁니다. 뭐 한 5월 근데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 5월 5일 기준으로 한번 보면 지금 뭐 이렇게 동남아에서 제일 눈에 많이 띄는 데는 역시 또 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비교하는 이 시도가 여러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약간 유의미한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더 많이 확산될 수 있었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근데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하고 대략 이 상황을 보면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초기에 그렇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 방역 정책과 관련돼서 이 강화된 방역 정책 그리고 약간 약화된 방역 정책 그리고 그 절충안으로 생겼던 어떤 절충형 이 방역 정책 이 사이에서 이렇게 계속 순환되면서 특히나 이제 방역 정책이 낮아질 때 급속히 확산되던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이 생계와 방역 사이에서 정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그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2월 초에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빠르게 대응했던 것에 비해서 필리핀은 약간 더 늦게 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약간 이른바 필리핀 방역 정책에서 이제 이 필리핀에서는 CQ 커뮤니티 쿼런틴이 들어가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약간 느슨한 단계에서 GCQ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강화된 ECQ가 있고요. 인핸스드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제 M자 모디파이드가 들어가서 MECQ 이렇게 되게 되는데 확실히 이 방역 정책이 변할 때 초기의 상황이 없다가 이 강화된 방역 정책을 썼을 때 조금 유지가 되고 있어서 어느 때는 이렇게 방역을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의 원성이 커지고 그리고 특히 이 저소득 계층의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모디파이드 되는 상황에서 급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이 사망 건수도 이렇게 급속히 증가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른바 강화된 정책은 이 작년 3월에 있었고, 그래서 특히나 이 마닐라 루손섬 정체가 분쇄가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루손섬에서 빈민들이 가장 이렇게 몰려 산다는 쾌전시가 집중 격리 대상이 됩니다. 특히 필리핀이 이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제 주목할 방역 정책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강력한 이 통금 정책이 있었는데요. 저녁 8시부터 5시까지 통행 금지가 되고 아예 이 커뮤니티 밖으로 못 나오는 다른 대학원 좀 확연히 다른 이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른바 그 ECQ가 3월 달에 발생이 되면서 특히 이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마닐라, 메트로 마닐라 이 주변에 이 지역이 이 강력한 이 정책을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GCQ에 비해서 이 ECQ가 보게 되면 특기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이른바 트랜스포트 시스템이 대단히 이 강력한 수준에서 조치가 취해집니다. 특히 필리핀에서 뭐 마닐라를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은 만약에 트라이시클이나 그 지프니가 통제됐을 때 어떻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지 이렇게 짐작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이 지프니나 아니면 대중교통 수단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빈민들이 아예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 것이다라는 보고가 많이 돼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큐리티라는 측면으로 연결되면 오히려 이렇게 사회적 긴장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팬데믹 상황을 안보 상황을 올리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정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필리핀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돼서 다른 곳과 이렇게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필리핀이 해외 이주 노동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전체 국가 GDP의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거 하나고, 그리고 필리핀을 이끌어가고 있는 산업 자체가 이 콜센터 산업이란 말이죠. 그 BPO 산업인데 이 콜센터 이 근로 조건 자체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전염병을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이제 큰 주목거리였는데, 역시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그 이주 노동자가 해외로 못 나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콜센터가 작업이 이렇게 중지되고 이런 상황, 사람들이 직장을 못 가고 이런 상황들은 확실히 그 국가 전체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그런 여파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 특히 이런 3월에 이른바 인핸스드 쿼런틴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른바 수업도 연기되고 집합도 금지되고 아니면 이동의 자유가 금지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보 상황과 관련돼서 오히려 이렇게 더 군의 통제나 이런 게 더 강화된 측면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밤의 야간 통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 무장한 경찰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많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마을마다 아예 이렇게 밖으로 커뮤니티 자체를 못 나가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고요. 이게 이제 3월 15일이 이 이른바 ECQ가 발행되는 상황이었고, 그 이제 이게 다시 이렇게 조금씩 풀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다시 풀어지니까 다시 올라가서 모디파이드 형태로 이렇게 절충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팬데믹 상황을 이렇게 공간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여러 인덱스들을 보면 특히 빈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많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 인포멀 세틀러라고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퍼지고 있어서 거기를 더 봉쇄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봉쇄됐을 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다른 섹터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많이 보고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이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빈민 상황이 이렇게 이제 나빠지게 되니까 결국은 계속 ECQ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 모디파이드한 상태에서는 질병도 못 잡고, 그리고 빈민들은 애매한 이 상태로 이렇게 절충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쿼런틴이 이렇게 확진자 수를 잡았느냐 이런 걸 보여줄 때, 만약에 한국과 비교를 하면 한국은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런 선이 있었다고 한다면
필리핀은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속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잡고 있다라고 보여줄 만한 지표는 아닌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모디파이드라고 얘기하는 게 그 MECQ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풀어지게 되냐면 산업시설이 이제 현장에서는 가동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부동산이나 비필수품 생산에서는 절반 노동력이 가동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완전히 대중교통 수단을 막는 거에서 출퇴근 목적의 운송시설, 관광지나 아니면 오락시설이 영업이 중지된다던가 아니면 비필수적인 집합이 금지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도시 빈민에 미치는 영향들을 조금 더 초점을 보면 특히 이렇게 열차, 버스, 지프니, 택시, 트라이시클이 운행이 금지되면서 50만 명의 지프니 기사 아니면 20만 명의 소규모 운영자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이 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또 그 저소득 계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일자리 자체도 없어지는 두 가지 두 가지의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계속 두테르테 상황에서 왜 이제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지지율이 많은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다른 정치학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르게 분석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최근에 나온 논문들 중에는 오히려 이렇게 이 사회적 강도 아니면 사회적 의적과 같은 이런 도덕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일단 이 모랄리티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 협상되는 측면이 있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더 나쁜 악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수단에 있어서는 좀 수단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시 않는 이런 이제 태도가 생긴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시혜법적 정의를 유지하는 가부장적 보스 이미지 아래서 연민과 폭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 때 뭐 많이 얘기가 됐지만 예전 영화로 더티 할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더티 할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로 될 때는 계속 이렇게 부각됐고 법적인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이 자신만의 이 수단을 통해서 이 이른바 정의를 베푸는 방식인 거고 근데 사람들한테는 도덕적 우리와 비도덕적 타인을 배제하는 원리가 작동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빈민은 마약과의 전쟁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들은 선량한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런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뭔가 범죄가 줄어들 거고 이런 기대는 계속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범죄와의 전쟁을 다시 끌어들이는 이유는 이 범죄와의 전쟁 방식을 또 이 쿼런틴 방식에 응용하고 있다는 이 정황들이 이제 2020년에 강하게 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비드-19 상황 이후에 초법적 정치적 사례는 증가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 휴먼 라이트 와치의 보고서에 보면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사망자 숫자가 전년 대비 이렇게 50% 이상 증가했다라는 정황이 나옵니다. 필리핀의 교도소 이미지를 보여주면 많이 확산이 되죠. 그래서 이 교도소 상황과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상황이 되는데 이른바 오플란 토캉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 마약과의 전쟁을 대변하는 이 표현이 되는데요. 오플란은 이제 이런 이 작전을 얘기하는 거죠. 이 토캉 작전은 말 그대로 이렇게 눈을 똑똑 두드리는 이런 걸 암시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계속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분히 위압적인 태도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누구라도 하나를 대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 하나에 의해서
자기 이름이 나온 사람들은 다 잡혀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은 뭐 이렇게 강압적 방법을 통해서 어쩔 때는 이 고문 상황도 계속 보고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잡히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건 뭐 많은 이런 인권 침해 상황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 작전 상황에서 작전을 핑계로 그 살해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대단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이용한 권위주의 체제 강화 이렇게 이제 분석한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제일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방역 그리고 이 두테르테의 이 권위주의 체제가 이 비공식 거주민한테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른바 인포멀 세틀러가 그 전체 메트로 마닐라의 11%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훨씬 다른 이전의 이 빈곤 상황과는 더 다르게 이렇게 다가왔다는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그 대화 속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빈민 지역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이렇게 봉쇄 정책을 하면서 도시빈민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요. 그래서 특히나 필리핀의 38%는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비공식 부문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되게 더 그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른바 특이하게도 이렇게 필리핀 정책에서 비공식 경제 부문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자를 제공한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가 호호 아니 커뮤니티마다 이른바 비공식 이 경제 부문에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했는지는 정확히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국가 정책의 비공식 경제 부문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한다라는 부분은 특이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빈민들한테 더 이제 영향이 컸다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경제적 지표로 나오는 데들을 보게 되면 이게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 그리고 좀 이 타격을 받는 정도에 있어서 섹터별로 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자기 토지를 가지고 아니면 자기 자산을 가진 자영업자 쪽에서는 경제가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는 정황으로 많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훨씬 이게 회복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각국에서 이른바 경제 상황을 얘기할 때 K 커브 얘기를 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필리핀에서도 특히 경제 회복 정황을 보면 이 K 곡선을 따른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임금 노동자 아니면 특히나 소장농 이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경제가 더 떨어지는 이런 양극화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이렇게 대중교통 수단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건 여전히 되게 이렇게 외부에서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철저히 이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동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절충안들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대단히 좀 우스운 절충안을 보여주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푼이 빽빽한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사회적 거리가 통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또 사람을 완전히 줄이면 또 이렇게 지푼이 기사의 생계가 이제 위협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등장한 이 하이테크 기술이 이제 이런 비닐을 치는 이런 이렇게 결과가 되게 됩니다. 마무리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이제 이 방역 정책을 맞는 수장이 누군가 요즘은 뭐 이렇게 대통령이 무슨 백신을 맞는가 또 이렇게 국가 전체의 정치나 외교를 상징하는 어떤 표상이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사람이 이 방역의 수장이 되는가라는 것도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근데 필리핀은 어쨌든 이 군 출신의 사람이 수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역과 이 정치가 맞물려 있다라는 건 여러 가지 정황에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리핀 사람들은 방역 정책이 방역과 생계 사이에서 원칙 없이 흔들리면서 확진자가 급증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빈민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한
방역 정책이 오래 지속되기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국가의 경제 특성이나 사람들의 모빌리티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실패한 예를 보여준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근데 이제 백신 정책은 또 이렇게 외교 상황에 따라서 불변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의 설명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범모 선생님 발표문 잘 들었습니다. 필리핀 2020 방역 정책을 통한 제가 이제 받은 논문 이 글인데 심화된 권위주의 체제와 사회 불평등 이 주제로 잘 요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뭐 지난 2020년은 뭐 코로나 이 사태 주요 관심사고 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국가라든가 국가 시스템이라든가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슈였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 자체가 이 예측을 불허하는 혹은 예측을 빗나간 우리 경험적인 어떤 과거의 팬데믹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대처 자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국가를 평가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마 이게 전에 사스나 메르스처럼 몇 개월이면 이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1년 이상 갈지 생각한 국가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백신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백신도 대부분 과거 경험에 따르면 거의 10년 정도 걸려서 나오는 건데 1년 만에 나와서 이게 백신 수급이 안 된다는 것이 하나의 어떤 국가 능력의 한 평가 지표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필리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정범모 선생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국가 시스템의 허약성들을 이제 절실히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가 국가 능력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국가가 이제 위기 대처 능력이 제대로 있느냐 그리고 자원 동원 능력이 제대로 돼 있느냐 국민들의 공감대를 제대로 사고 있느냐 혹은 또 위기 상황에서 국제 공조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서 국가 능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초창기에 이렇게 뭐 그 대부분의 국가들이 봉쇄 정책을 쓴 것처럼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을 쓴 것은 뭐 크게 비난할 문제는 아닌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허술한 점들이 드러나는데 일단은 봉쇄 상황이 지속되고 발표하신 것처럼 특히 이 그 빈민들에 대한 어떤 생계가 문제가 되니까 여기 보면 뭐 나 굿돔 나 까미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프다 이런 이제 시위를 벌이는데 군대를 보내가지고 경찰을 보내서 140명 정도를 체포시킨 아주 무자비한 그런 국가 대처 방안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지도층들의 어떤 일탈 문제도 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민들의 공감을 살려면은 지도층들의 도덕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부 여기 이제 피멘텔이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이 자기 자가격리 상황에서도 병원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초기부터 불거져 나오니까 어찌 보면 이제 국민들의 이 국가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도 이제 경찰청장이 자기 생일 파티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들이 어찌 보면은 이 방역의 어떤 실마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 얘기도 했었는데 여기 이제 이 군대는 이제 그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백신을 접종을 했어요. 필리핀은 대부분이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중국에서 오는 백신인데 주로 이제 시노백인데 시노백은 중국에서 필리핀에서 이제 허용이 된 그런 백신입니다. 그런데 시노팜이라고 또 중국산이 있는데 그건 필리핀 보건당국에서 허용이 안 됐는데도 그걸 들여다가 이제 백신을 맞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은 이 제대로 중앙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빈민들이 힘드니까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보면 나기나와 커뮤니티 팬트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여기다가 이제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리에 이렇게 내놓으면은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하는 어쩌면 시민사회 운동입니다. 자구책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거를 조직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공산당 낙인을 찍고
뒷조사를 한다든가 이게 최근에 큰 문제가 되었어요. 이런 어떤 대처 방법이 어찌 보면 이 국가 체제의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두테르테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내년 5월, 그 6월이면 끝납니다. 내년 5월에 대선이 있는데 그 내년 이 대선에 대한 그 주요 인물들의 인물망이 오르는데 제일 앞서 나가는 선두주자가 오른쪽에 보이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입니다. 지금 이제 두테르테가 시장으로 있던 다바오의 시장으로 있는데 아무튼 그 두테르테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소문이 있어요. 두테르테가 부통령으로 나온다는 소문도 있고 아무튼 이제 이런 그 어찌 보면 이제 필리핀의 정치도 임기 말에는 이제 인기가 떨어지는데 여전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뭐 차기도 아마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 필리핀의 어떤 코로나 사태는 지금 그 정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체제의 허술함이라든가 또 이제 어쩌면 권위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불편한 현실들이 그대로 드러난 그러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필리핀의 코로나 사태는 뭐 최근에도 5, 6천 명의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것처럼 매일같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뭐 특별한 뭐 질문은 없고 제 그 보조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필리핀의 2020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부연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본모 교수님께서 김동욱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여러 가지 제가 더 그 힌트로 삼을 수 있는 얘기를 많이 그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특히나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 상황과 이 보건 상황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찾아서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는데요. 또 하나는 이런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떻게 빈민들이 이제 자구책을 만드는가, 이 부분도 그 이렇게 꼭 염두에 봐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 커뮤니티 팬트리와 관련돼서 이렇게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커뮤니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해서 이 필리핀의 현 상황을 이렇게 분석해야 해야 될 이런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됐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